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하루가 또 연속됐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나는 2차전지 부진을 예상했었다라는 테마로 방송을 했는데 10,000명 이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일일 시황 같은 것들을 뭐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뭐 3프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프로들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팀장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아직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사실 형편없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거 사실 좀 제가 차라리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들어서 뭐 좀 향후에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일일 시황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 속 에코프로 BM과 LNF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특히 또 세로닉스가 코스닥 150 편입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RX 코스닥 거래소하고 세로닉스 IR과의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그룹 대약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어저께 사실 뭐 7, 8% 이상씩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반등이 나와 주고 싶은데 사실 또 어저께 미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또 혼자 거꾸로졌죠. 이제 수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테슬라 아침에 내일 모레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24년 비전을 발표를 하느냐, 이런 목표 판매 대수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출렁일 겁니다. 어느 애널리스트는 그 이유가 뭔가 또 안 좋게 발표할 거니 그 이후에 2차 경제가 또 조정당하니 그때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뭐 세부적인 전략도 제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저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SKIT 같은 경우 조금 올라주고, 특이하게 엔캠이 또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엔캠이 지난주에 크게 뭐 10% 정도 오르다가 마이너스 20%로 완전히 세력이 바뀌는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 또 크게 14%나 올라줬고요. 특히 또 세로닉스가 6% 올라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 뭐 LNF는 1, 2% 정도 올라줬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또 비슷비슷했고, 오늘 또 두드러지는 게 에코프로 그룹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얼마죠? 에코프로 BM이 3, 4%나 빠지고 어저께 10%나 빠진 건데도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13% 연속 빼서 빠졌다는 얘기고, 에코프로도 거의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크게 오늘 조정을 당했습니다. 7, 8% 정도요. 그 말씀을 먼저 순서대로 드려보면 세로닉스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세로닉스는 LNF의 그 15%인가요?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세로닉스 자체는 2차전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막 뭐 반도체, 막 이상한 집전체, IC 이런 걸 하는 회사이고, 거의 적자 흑자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형편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 전혀 기대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NNF에 연동이 되는데 크게 연동이 된다. 참고로 얘네 히스토리를 저는 몇 년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보면, 보통 때는 뭐 조금 뭐 LNF가 3% 오를 때 세로닉스도 보통 3% 올라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 LNF가 막 공시 같은 게 떴어요. 그럼 10% LNF는 이제 시총이 있다 보니까 10몇 프로 뜬죠. 그러면 얘네들의 세로닉스는 바로 상한가 가버립니다. 반대로 악재가 떠버리면 훨씬 더 10% 악재가 떠지면 마이너스 20% 갈 정도로 더 지지 기반이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판 LN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가 어저께 떴죠. NNF가 떠난 코스닥 150이 세로닉스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처음에 어떻게 이거 이렇게 작은 시총이 뭐 3,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이 거의 200 이하일 거예요. 한 300에 252 정도 될 것 같은데 세로닉스가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더 보면은 LNF가 편출이 되고 세로닉스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팩트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뭔가 특례법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뭐 있게 있었습니다. KRX 거래소랑 통화를 해보니 산업군별 유동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 이제 시총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1위부터 150까지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산업군별로 보고 거기에서도 유동성 기준으로도 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LNF가 빠지니까 어느 정도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세로닉스가 대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유동성들 고려했을 때
242 정도지만 150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산업군 안에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다. 시총이 작아도.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이런 작은 기업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닉스 주담은 이런 것도 몰라요. 그죠? 저도 세로닉스 주담과도 통화했는데 뭐 사실 얘네 세로닉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KRX 거래소에서 이렇게 편입 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담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기존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도 2차 전지 제가 얘기했죠. 야, 니네 세로닉스 가면 이렇게 LNF에만 얹혀서 가지 말고 2차 전지 사업을 더 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그 오너 쪽에서 다른 사업을 오히려 전개하고 싶어 한다. 2차 전지 말고 해서 뭐 여기는 가망성 없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테마도 탈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뭔가 이런 기업 그 오너가 직접적으로 그냥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그런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M&A나 자사주 매각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세노닉스의 공시가 떴습니다. 2천억 정도의 담보 얘네가 세노닉스가 LNF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10몇%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2천억이나 받았는데 그때 저도 얘네들이 뭔가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전구체나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이번 경험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LNF가 유증 때 돈이 없었으니까 뭐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때 2천억 정도 담보대출 받아서 썼던 건데 그런 것들이 또 만료가 돼서 또 다시 담보를 대출을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 받은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허무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안 나니 대출을 또 똑같은 금액으로 연장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리고 결국은 2천억 이런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에서 뭔가 투자하는 건 전혀 아니니 그런 호재는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LNF의 코인판으로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패시브 자금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당분간 이게 29일 날 들어가죠. 그래서 29일 전후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오늘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의 좀 제가 메인 주제인데 제가 에코프로비엠과 LNF 둘 다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LNF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저도 2차전지가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는 걸 알고 현금을 비축해둔다든가 라는 전략을 하진 않고 저는 2차전지 올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PER 가치가 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 좀 하락이 좀 안정화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 LNF에 좀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가치부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코스피를 이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호재들이 많이 나올 모멘텀들이 많이 나올 뭐 수주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LNF가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에 에코비를 좀 덜고 LNF를 좀 더 많이 비중을 높였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저번에는 에코프로비엠은 그때 44조 계약을 또 작년의 말 쪽에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당분간 나올 것이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1년은 LNF가 더 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절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당연히 뭐 현금을 빼주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오르면 그 상승분도 저도 취하고 싶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제 둘 다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갭이 축소되는 겁니다. 근데 LNF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에코프로비엠은 비중이 좀 낮으니까 좀 천천히 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갭이 축소가 되면서 상승하며 만나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의 주가 흐름은 LNF는 좀 덜 내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더 내리고 그래서 갭이 축소되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 제 잔고는 아주나 안 좋게 되는 거죠. 물론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락하면서 이제 갭이 축소돼 가지고 하락하면서 만났다. 이게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물론 제가
5억 잃을 거를 뭐 3억 잃는 정도로 하락폭이 좀 줄어드니까 이런 걸로 보전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요거다. 위에서 만나는 거.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PER이 뭐 내년도 PER이 15배고 얘네들 60배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잘 지켜줘야지 얘네들도 60배 너네 60배다 60배다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내려주면 LNF가 이런 상승 동력이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 버텨주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뭐 답한 건 아니지만 비중 조절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딱 타이밍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굉장히 큰 PER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시장 조정이 또 최악의 상황으로 환경이 나오니까 또 에코프로 BM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워낙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워낙 이렇게 매니아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이 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60만 원 이상으로 뭐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못 맞추니만 근데 120만 원에 저는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만 원에 왔을 때도 올라가도 뭐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결국은 출렁출렁 하다가 하향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전 국민이 아는 최고의 주식이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요즘 같은 숫자에 더 집중되는 시기, 가치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욱더 조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 생각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배 아프죠. 이렇게 막 몇 배씩 올랐으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장기로 가게 되면 좀 조정이 당할 확률이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큰 숫자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무튼 이것들은 굉장히 다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이런 좀 오버밸류가 의심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별로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상승 또 얘네들이 또 상승 시기에는 또 다 힘을 워낙 많이 받는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상승의 모멘텀은 더욱더 클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숫자에 더 집중되는 시기여서 더 그렇다라고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MSCI 편입이 또 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 좋은 에코프로 그룹이지만 조금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는 숫자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또 한 번 반등하면 또 더 크게 한 번에 뭐 10%씩 오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측 상단처럼 이렇게 갭 축소하면서 상승하면서 만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리튬 춘호님이 이게 잘 남겨주셨는데 엔캠이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독점처럼 이렇게 될 것 같죠. 23년도에는 여기 보면 엔캠하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솔브레인, 덕산, 미쓰비시 이렇게 있는데 23년도에는 거의 엔캠 비중이 53%, 24년도부터 60%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28만 톤 됩니다. 24년도에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다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액을 얘네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더더욱 리튬 값이 원소재가 리튬 값이 하락에 다른 애들은 다 영향을 받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좋은 섹터가 이 전해 애기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더 싸지는 거니까 그런 엔캠이 이렇게 수혜를 크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엔캠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때 좀 중요한 이제 김철중 위원의 뉴스를 좀 봤는데 일본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서 세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일본 애들은 굉장히 신중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이겁니다. 연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에 따른 지원 정책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이게 뭐 당연히 이런 얘기도 하죠. 야 트럼프 돼도 IRA 절대 못 받고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그 의원들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던 걸 좀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큰 괴는 못 바꾸지만 축소될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가 분명히 내연차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할 때마다 조정될 거고 이런 뭐 IRA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만지려고 할 때 이런 지원 금액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정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굉장히 노이즈가 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중국을 깨 부숴준다고는 하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성장률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을 다 고려했을 때 아무리 뭐 트럼프가 해서 뭐 중국을 막아주는 건 좋지만 미국 자체의 내연차를 더 밀어주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바이든이 더 좋고 트럼프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노이즈가 있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업데이트를 했죠. 이 부분들이 FSD 지금 거의 베타 버전을 뗀 거 12점 버전이 지금 많이 모카의 김한용 님도 올려주셨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뒤에 영상을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한번 날릴지 뒤에 붙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차량 많이 판매하고 이 테슬라 FSD로 소프트웨어로 거의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짜리를 판매를 해갖고 이익률을 올린다는 전략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FSD의 이런 완결된 버전을 유료화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 그것들을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존에 팔린 자동차들을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할 거니까 그런 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에 대해서 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단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1만 뷰 찍었는데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